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발하셨네요. 머리 깔끔해지셨습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가 당연히 뭐 일본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일본도 지금 속썩이고 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리고 미국은 연일 최고가 뭐 S&P 3000을 진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소장님 표현대로 우리 작가가 이렇게 또 써줬습니다. 그다지 감동은 없는 시장이다라고 많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뭐 시장에 감동이 없다 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까? 뭐 우선 일본 뉴스는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제 뭐 18일 날 무슨 뭐 제3국 중재위 뭐 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봐서는 뭐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떤 식의 또 조치를 꺼내놓을 것인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 뭐 반도체 주식이나 관련 주들이 안 빠지는 거 봐서는 우리가 막 그동안의 뉴스나 이런저런 SNS에서 막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보다는 한번 그냥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조금 한가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 확인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네. 얼마나 시장이 한가한지 한번 보실까요? 한가하다고요? 시장이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이슈가 없다는 거죠. 당장은 없는 거죠. 이게 한 2시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기사들이 이래요. 어제 이제 GDP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6.2%. 그렇죠. 자, 뭐 중국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부양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글쎄요. 아직도 6.2%라는데 6에서 6.5가 지금 리커창 총리가 봄에 전인대에서 밝혔던 원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더라도 대충 6.2 아니겠어요? 대충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6에서 6.5 사이인데 6.5라고는 말하기는 뭐 할 거고. 그렇죠. 그 중에 제일 낮은 6 하기도 그러고. 그러면 6.2냐 6.3이냐 할 것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지금처럼 저렇게 뭐 이구가 티격태격거리고 여기저기 공장 문 닫는다 소리 들리고 뭐 캐파 막 줄여들고 있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6.2가 맞겠죠. 예. 실제 6.2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 6.2를 그 정도 그 큰 경제가 6.2%씩 성장하는데 뭐 또 부양인가 싶기도 하죠. 또 아래쪽에 보면은 페이스북 이 리브라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 요즘 말이 많죠. 네. 뭐 22쪽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건 돈도 아니다. 이거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뭐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그러네요. 이 글로벌한 테크 배틀, 기술 전쟁 가운데 지금 이제 말 안 듣는 미국의 볼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 잘 안 듣는 미국의 동맹들은 중국을 택하고 있다 하면서 뭐 필리핀 얘기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요즘 지금 미국 정가가 좀 시끌시끌하죠. 초선 의원 4명 여자들 민주당에 펠로시하고 각을 세우다가 여기에 대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이제 인종차별이다 아니다 말이 나오고 뭐 그런 정도. 아폴로 뭐 숨은 히어로가 있었다 소프트웨어 이런 정도의 한가합니다. 별게 없네요 진짜. 우리 코스피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35포인트도 올라서느냐 그러면 이 구름대 두터운 구름대 상단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 지금 고점은 고점끼리 저점은 저점끼리 차트에서 이렇게 그어두는 습성은 필요하신데요. 그것은 항상 중요한 기술적 저항 내지 지지 구간을 형성하니까 지난번에 올랐었던 이 구간 이게 지금 조금 보면은 꽤 시기적으로 한 3, 4주 걸쳤던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과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푹 꺼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선이 정확한 선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선이 정확했던 것이 그렇게 막혔는데 이거 올라설 수 있느냐? 지금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시장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보면 중립적입니다. 여기서 빠져도 한 판 올라도 한 판이라는 얘기죠. 그쵸. 우리 환율 지난 4월 25일 날 발생했던 이 갭 4월 25일 날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다는 그 발표 나왔던 때 그 이후 5월 5일 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파토 나서 이제 무역 협상 그러면서 쭉 올라갔던 그래서 1196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 이렇게 해서 또 갭은 채우고 나서 바로 돌고 있는데 이 안에서 좀 놀아야겠죠. 이 구름대 안에서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선을 뚫느냐, 이 우하향하는 이 추세선을 갖다가 지금 앞으로 뚫느냐를 갖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 국채 선물 한번 보시죠. 국채 선물 3년 국채 선물 KTB니까 이 국채 선물 차트 자체는 채권 가격이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도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 여기서 금통이 그러면 금리 한 번 더 낮춰주면은 내일 모레 그럼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러면 또 차익 실현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딱히 시장이 여기서 바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딱히 뭐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지금 딱 오늘 지금 이 시각 시장으로 예,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올라갈 이유도 여기서 다 뭐 일릴 이유도 그냥 네. 그대로 가는 뭐 고만고만한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재미가 건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거, 유럽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네, 네. 이번 주는 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들이 각국이 쭉쭉 있잖아요. 금리 관련된 얘기들이. 네. 예, 뭐 미국부터 봐야 되는 게 의사록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고 파월 네. 의장의 발언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희가 어떤 부분들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죠. 예.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결국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되는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을 한번 주목해 보자. 뭐 굉장히 터프 디시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파월 의장 상당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했는데 뭐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 수그리니까 끝나더라고요. 7월 10일 날 하원 출석해서 한 얘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크로스 커런트 해서 역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미국은 좋은데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무역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연준은 will act as appropriate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이 저런 표현을 쓰면은 시장에서는 알아듣는 겁니다. 예. 아, 금리 결국 내리겠다는 얘기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날 상원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 가운데 두 번째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 이 무슨 뭐 알스탁 해석하는 그 중립금리 개념도 모호하고 애매하고 정확하게 어느 누가 그러면 중립금리가 얼마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다루는 시장, 경제 뭐 이런 쪽이 늘 그렇게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찬 곳이긴 합니다만 작년 10월 3일 날 중립금리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 우리 금리 인상 중립금리보다 한참 더 위로 갈지도 몰라라고 파월 의장이 죄송합니다. 까불었어요. 까불고 나서부터 장 빠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렇게 빠지고 특히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한 번 더 12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렸다가 장 무너지고 그거 지금 당장 후회하면서 1월 3일 날 인내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섰던 것이 한 열흘 만에 진짜 말 바꿨죠? 그랬죠. 네. 이제는 또 이제 얼마 됐다고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 같다. 자, 이쯤에서 오면은 도대체 연준이란 곳에서의 어떤 그 판단이 상황 판단, 경기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믿을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이 말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즉 실업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아지면은 끝내 결국 임금도 오르고 이러다 보면 인플레가 살아난다. 이게 필립스 곡선 아닙니까? 그렇죠. 필립스 곡선인데 그 상관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강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 결국 연준이 그동안에 왜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인플레는 그렇게 저조한데도 고용시장 봐라 이렇게 좋으면 결국 금리 오를 거야. 옐렌 때부터 했던 얘기.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리 올린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는 이제 내리긴 내리겠는데 31일 날. 예. 그 전에 25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22가 그러면 어떡할까? 이쯤 됐는데 22 쪽에서도 자꾸 뭔가 양적 완화를 제기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로 더 깊숙하게 마이너스로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얘기.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연준이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도 그럼 지준율도 좀 낮추고 해서 돈 좀 이렇게 풀리게 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래? 그러면 마지막 유동성 저항이 아직도 남았나? 마지막 불꽃 아니에요 이거 근데? 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내일 모레 우리 금통위까지도 갑자기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미국 금리보다 선제적으로 반영을 한 적이 없었죠. 없다. 그러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또 그걸 선례를 처음으로 남기게 되겠죠. 예. 연준보다 앞서서 한번 움직여봤다. 만약에 꼭 한번 그러고 싶다면은 지금만한 찬스는 없어요. 왜? 이번 7월 말에 연준 금리 안 내리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리겠다 그래요. 연준도 이상해지고 시장도 이상해져요. 예. 시장도 크게 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50bp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한 욕심이고 시장에서 네네. 차라리 이번 7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연내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정도를 시사할 것인지 이게 어떤 기조적인 그렇게 하기에는 기조적인 어떤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든다고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늘 그렇게 좋다면서 미국 경제.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기회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하느니 금리를 내릴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 한번 먼저 한번 내려보는 것도 그거 한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리고 나서 우리 하느니 그러면은 이번에 내리면서 이제 1.75에서 1.5로 내릴 텐데 그러면 그렇죠.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더 추가적으로 몇 번 더 내릴 거예요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상황에서는. 절대 레벨 자체가 이미 낮은 데다가 예, 그쵸.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 시장이 또 움찔하는 거죠. 이미 반영 다 돼 있거든요. 아까 구제선물 차트 보셨잖아요. 그쵸. 쭉쭉쭉쭉 벌써 다. 다 올라. 즉 채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던 것은 금리 낮아질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 다 반영한 건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심심한 시장이 막상 금통이 가갖고도 딱히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한번 내리긴 내렸는데 예. 그 다음을 갖다 제시 못 한다면은 그렇다면 또 22 보고 연준 봐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일단 뭐 금통위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주열 총재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번에 존재감을 보여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지는 한번 뭐 모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럽은 어때요? 22는 좀 아까 말씀을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 22가 요즘 조금 묘합니다.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살짝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분우와 깨레 같은 집행이사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 양반 최근 발언 보면은 뭐 거의 22도 추가적으로 예측은 금리 더 낮추고 양적 완화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시장의 기대가 커졌는데 예. 과연 그렇게까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했고 살짝 제동을 걸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연준의 금리가 지금 높죠. 예.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한 발 물러서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좀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좀 달러 약세, 좀 그래서 완화적인 시장 분위기. 근데 여기서 연준이 한 발 물러서는데 이 친구들은 워낙에 낮아서 아니면 이미 제로금리라서 반보라도 더 내리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한다면은 과연 이제 그래 차라리 이번에는 연준만 움직이게 해주는 것도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떨지 만약에 파월 의장이 말하는 이 경기 확장기 121개월째라고 사상 최고 기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이놈의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만은 경기 순환론조차도 무색해질 만큼 쭉 좋아만 진다는 꺾이지 않는다는 예. 장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이것이 언제까지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화정책 잘해보겠다는 건데 통화정책으로 실제 실물 경기라는 것이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같이 움직여버리면 자꾸 상쇄되니까 희석되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22도 좀 가만히 있어보고 7월 말에 연준하는 거 보고 시장 반응이 어떨지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폭풍 전야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조금 느낌. 큰 폭풍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하나가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초선 의원들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는 뭐 와닿진 않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꽤 큰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한번 면면들을 한번 보시죠. 네네. 지금 이 의원들 4명 YTN 뉴스 화면 캡처했는데 여기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건 조선일보 기사예요. 화면들이 잘 나와서 자, 다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네. 여기는 17선이에요, 펠로시. 17 곱하기 2, 하원 임기가 2니까 27, 24. 어유 30년 넘게 직업이에요, 직업. 공무원 정년이 넘는데? 예. 직업입니다, 펠로시. 자, 여기는 이 4인방 중에 리더격이에요. 예. 코르테스 의원. 자, 여기는 이제 푸에르토리코계. 자, 여기 두 번째 툴라이브라는 의원은 팔레스타인 난민 2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오마르 의원 여기는 태어나기를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소말리아에서 태어났고 무슬림이고 여기는 이제 하원에서 첫 흑인 의원이에요. 상징적이네요.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다 이제 뭐 주로 봐서는 만만치 않은 주들인데.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저 뭡니까 그 이민 관세 관련한 예산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협조하는 차원으로 했더만 이 4명이 그 트럼프 도와주는 정책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네. 자, 여기 문제의 트윗은 이겁니다. 또 트윗이에요? 예, 또 트윗이죠. 이렇게 해서 내용들 보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며 재앙적인 국가 출신들의 민주당 진보 여성 의원들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미국의 운영을 두고 사납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흥미롭다.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원래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것부터 바로 잡아라. 대통령이 근데 저런 말을 그러니까 네. 그쪽은 당신들의 도움을 필요해 빨리 떠나라. 펠로시 의장도 도와줄 거다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요. 지금 정덕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야, 대통령이 저래도 되나?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반격이 일어나는 거죠. 예? 반격이 공동 기자회견도 14일 날 했다 그러고 뭐. 하는데요. 예. 자, 이 화면을 보고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국 유권자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중에는 과격한 발언을 과격한 어떤 사고를 갖다 표출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다 받아주자.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냐. 국경을 넘어와서 다 받아주자. 다 받아주면 제 생각에 마두로는 그냥 지 혼자 대통령 해야 될 거예요. 다 넘어오니까. 네. 예. 자,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고 이러한 쪽에 어떤 공감하는 데도 있겠으나 또 백인 유권자들은 미국의 백인 유권자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 이 편가르기 다 품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죠. 내 편만 확실하게 내 쪽으로 해주면 돼 하는 이 전략 아닙니까? 예. 그게 어디 뭐 트럼프만의 일이겠습니까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열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 뉴스 보시다 보면 이 얼음이 아닌 그냥 아이스, ICE라는 단어 자주 마주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겁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뉴욕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ICE의 약자는 이겁니다. 연방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니까 Immigration은 이민이고 그쵸. Customs는 세관 쪽 이런 식의 이걸 갖다가 단속하는 기구죠.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 사진이 막 있고 합니다. 대충 일하는 데가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지금 모든 것은 그겁니다. 내한테 표가 되는 거. 내 지지층을 갖다가 결속시킬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도 보면 뭐 다양해요. 저 초선 의원들을 갖다 지지하는 댓글도 있고 아닌 댓글도 있고 당신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뭐 그럼 당신 부인도 내보내라 원래 나라 슬로베니아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은 당장은 한가합니다. 지금 딱히 확인할 게 많고. 예. 확인한다 해봐야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 돼 있고 녹아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고 가시죠. 지금 S&P 500 지수 제가 오늘 드릴 뭐 메시지는 여기서 다 드립니다. 예.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메가폰 탑 가능성도 있고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1.618배에 그렇게 막히다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18배 이게 이제 3030, 3040 어라운드예요. 예.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쵸. 이미 지금 3014포인트인데 어제 마감이 가려면 이거 오늘 내일 중에 갈 수도 있는 레벨이고 한데 이것이 이제 이게 다 아마 알고리즘에 다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이것까지 열리면은 계속 가는 거고 여기서 한번 털까? 뭐 MAC장 RSI 같은 데서 이 다이버전스 나온 지는 꽤 됐고 예.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다이버전스 이런 거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미국 증시에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핵심은 야 그동안 먹은 거 좀 줄일까? 아니면 계속 갈까? 이 정도지. 그쵸. 여기서 더 태울까를 얘기하는 거는 이 차트를 보고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후달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결국 여기서 차트가 시사하는 한번 변곡이 오느냐 그것을 갖다가 한번 보시죠. 시장이 만약에 똑똑하고 빠르다면은 굳이 FOMC 결과를 안 보고도 돌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레벨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이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